자, 그러면 교과서 102페이지 2단원 무신정권과 농민, 천민의 항쟁,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문벌귀족의 이야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까지 내용을 배웠어. 우리 저번 시간까지 월요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왔을 때 역사는 시험 범위 내용이 전부 끝난 거야. 그치?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주제 탐구랑 중간원 확인하기로 복습을 하는 거야. 103페이지 신채호의 조선 역사상 1000년내 제1대 사건이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난가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치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난가랑 불가, 그러니까 이 불교랑 유교, 그리고 국풍파 대 한학파, 독립당 대 사대당, 진치사상 대 보수사상, 이거를 다 비교해보면 이 전자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묘청에 대한 설명이야. 묘청은 불교, 그리고 국풍, 독립, 진치사상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김부식은 유교, 한학, 사대, 보수를 주장했던 사람이야.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으므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인조가 보냈던 누구였지? 인조가 보냈어, 이 사람을. 김부식. 김부식이 진압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진압이 결국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이겼어? 김부식이 이긴 거라고 보는 거지. 만약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나 이것이 어찌 1000년내 제1대 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묘청이 이겼으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진취적으로 바뀌었을 텐데 김부식이 이기는 바람에 우리 사상이 보수적이고 유교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평가를 한 내용이 이 내용이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신채호. 신채호가 이런 내용을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평가를 내리고 역사서에 쓴 것처럼 이 신채호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고려시대의 일을 평가해서 쓴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 우리나라 지금 조선 이후에 일제강점기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실패 이후에 유교 사상이 이 조선을 다 지배하고 사상 자체가 보수적으로 바뀌고 사대하려는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을 쓰게 된 거야. 1번, 위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써보자. 위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야?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신채호가 이 사건을 1000년내 제1대 사건이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채호가 묘청이 김부식에게 패한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가 독립적이고 진취적으로 되지 못해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다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이해 갔어요? 요약하자면 묘청이 지고 김부식이 승리해서 조선사의 일제강점기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신채호가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했으니까 생각을 했겠지. 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된 걸까?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역사를 훑어보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문제였다라고 판단을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했던 거야.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된 이유가 이거 하나만일까?
그건 아니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제1대 사건이라고 뽑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다. 여기 묘청에 나오는 응, 묘청의 낭.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05조 만적의 난. 만적이 누구였어? 최충원의 노비. 맞아, 최충원의 노비. 이 최충원의 노비가, 자, 최충원은 누구야? 최충원. 무신 정권에서 정권을 잡고 정치를 했던 무신 정변의, 무신 정권의 높은 수장이었지. 자, 그러면 이 최충원의 노비라고 하면 일반적인 노비들이랑 대우가 달랐을 거야. 제일 높은 사람의 노비니까 노비끼리도 높은 집 대감의 노비랑 진짜 별거 없는 양반집의 노비가 있을 거 아니야. 이들 노비끼리도 자기들끼리 어깨에 힘을 주는 게 달라. 나는 엄청 내가 모시는 그 대감님이 되게 높으신 분이야 하면 노비들도 어깨에 뽕이 올라가거든. 그럼 이 만적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와, 내가 모시는 분이 최충원이야. 최충원이 무신 정권기에 강력한 권한을 누리고 있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만적이 저 최충원은 원래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아니었었어. 그리고 그 최충원 전에 있었던 선생님이 여기 교과서 104페이지에서 설명해줬던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이 권력을 잡기 전까지 있었던 사람들도 전부 무신이야. 문신이 아니고 무신이었던 거야. 이 무신들은 문신을 밑으로 내리고 정변을 일으키고 자신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자리를 차지했어. 그걸 보고 생각을 한 거지. 나도 지금은 이렇게 노비의 위치에 있지만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A, B, C가 있을 때 A가 제일 높은 사람, B가 그 다음 높은 사람, C가 제일 낮은 사람이었어. 계급과 권력으로.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쳐서 이 B가 A의 자리에 오르잖아. 그러면 역사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 내가 C야. 나도 B처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 그럴 수 있겠지. 이 사람도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이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야. 만적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노비들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105쪽의 내용입니다. 최충원의 사노비인 만적 등 6인이 개경의 북산에 나무하러 가서 공사의 노비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나무 하러 간 거야. 땔감을 구하러 나무하러 이제 산에 갔다가 공노비며 사노비며 노비들을 다 불러. 그러면서 음모를 꾸면서 말하기를 무신이 집권한 이래로 귀족 고관이 천한 노비 가운데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어찌 힘든 일에 시달리고 채찍질 아래에서 고생만 하고 지내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노비들은 모두 그렇게 여겼다. 그래서 만적과 노비들이 난을 일으킨 거야. 자기들도 이 삶에서 벗어나서 높은 사람이 재상이 되어보려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드디어 만적 등 100여 명을 잡아 강에 빠뜨려 죽이고 남은 무리는 모두 죽일 수 없다고 하여 죄를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적의 난은 실패로 돌아갔어. 그래서 만적은 죽었고 모든 노비, 그 난에 가담한 노비들을 다 죽일 수는 없었던 거야. 왜냐면 노비는 그때 당시에 재산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참가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굳이 죄를 묻지 않고 다시 노비로 돌려보냈다라는 내용이에요. 위 자료를 참고하여 만적 등 노비가 봉기를 일으킨 배경을 이야기해보자. 배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신 정권기라고 할 수 있겠지. 무신이 집권한 이래로 귀족 고관이 노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들도 난을 일으킨 거예요. 위 자료를 근거로 만적이 주도한 봉기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신분 해방. 이 노비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거지. 신분 해방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 무신 정권의 집권을 차지했던 이유민이라는 사람도 미천한 신분 출신이었어. 근데 그런 신분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정권의 하나의 우두머리 세력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당시에 더 낮은 계층이었던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했겠지. 나도 저렇게 태어날 수 나도 저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자, 그 다음 106페이지. 무신 정변의 배경. 고려시대의 무신은 문신에 비해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문신에 비해 훨씬 낮은 대우를 받았고 무신이 최고 관직인 상장군은 3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신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3품밖에 할 수가 없었어. 제일 높은 품이 1품인데 심지어 군대의 최고 지휘관도 문신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 심지어 군대를 다루는 지휘관을 문신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높은 자리는 무신에겐 다 주지 않았다는 거지. 귀주대첩을 이끈 강감찬, 여진정벌을 이끈 윤관도 본래는 문신이었다.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의종 때 더욱 심각해졌다. 문신이 의종과 함께 향락을 즐기고 있는 동안 무신은 왕과 문신을 지키는 호위병 구실밖에 하지 못했다.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자 무신의 분노는 극에 달해 무신 정변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고려사의 내용입니다. 정중부는 대궐을 지키는 경비 장교였다. 어느 날 김돈중이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니 정중부는 그를 잡아 때리고 욕하였다. 김돈중의 아버지 김부식이 화가 나 인종에게 말하여 정중부를 매질하려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중부는 무신이지 김돈중은 문신이야. 근데 김돈중이 훨씬 어린데 정중부는 되게 나이가 많은 무신이었어. 근데 버릇없이 수염을 촛불로 태워버린 거야. 이때 당시는 수염이나 머리카락 같은 걸 중요시 여겼는데 되게 버릇없는 행동을 어른한테 한 거지. 그래서 정중부가 김돈중을 혼내려고 하니까 김돈중의 아버지가 김부식인 거지. 김부식이 정중부를 매질하겠다라고 하니까 왕이 그걸 또 허락해주는 상황. 정중부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되게 화가 나고 굴욕적이었겠지. 진짜 어이가 없었겠지. 이러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밑에 의종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놀려 다녔는데 경치가 좋은 곳에 이르면 수레를 멈추고 경치를 감상하며 풍어를 읊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보현원으로 가는 도중에 대장군 이소홍에게 오병 수바퀴를 시켰다. 이소홍이 무신이기는 하지만 얼굴도 수척하고 힘도 약해 이기지 못하였다. 이때 문신 한뇌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이소홍의 뺨을 때리니 섬돌 아래로 넘어졌다. 이 모습을 보고 왕과 모든 신하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이소홍이라는 무신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이도 들어서 이제 몸이 약해진 상태인데 그 수바퀴라는 대결을 시킨 거지. 전통 무예 대결을 시킨 건데 태견 이런 거랑 비슷해. 이걸 시켰는데 진 거야. 그러니까 지니까 문신이 무신에게 뺨을 때린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웃었대. 이게 너무 굴욕적인 상황이지. 이런 상황이 몇 번 벌어지니까 무신정변을 일으키게 된 거야. 봐봐.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 고려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남겨진 기록들이 있어서 이렇게 교과서를 만드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어. 자, 106쪽 아래의 문제를 보면 무신정변을 주도한 인물을 본문에서 두 사람을 찾아본다 하면 두 명을 누굴 둘 수 있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있었지. 문신 말고 무신. 정중부가 있고 이소음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그림을 보면 무신정변 때 그 문신들이 문신을 죽여 문관에 간을 쓴 사람은 설이라도 씨를 남기지 말라 이러면서 다 죽이는 모습이 나와 있어. 위 자료를 바탕으로 무신정변이 일어난 배경을 이야기해보자. 배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무신이 차별을 당해. 그치. 무신에 대한 차별. 그 다음 107조 중단원 확인하기.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써보자. 1번 고려 인종 때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으로 난을 일으킨 사람은? 이자겸. 2번 묘청과 정지상 등이 풍수지리서를 내세워 수도로 삼으려 한 곳은? 서경. 지금의 어디라고 서경이? 평양. 3번 정방과 서방 등의 기구를 설치한 무신 정권의 집권자는? 최후. 최씨 정권의 군사 기반 두 가지는? 그치. 도방과 삼별초가 있습니다. 5번 신분 해방을 목표로 봉기를 시도했던 최충원의 노비는? 만저. 자, 그 다음 2번 사다리 타기 놀이의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사람을 써보자 하면 밑에 있는 순서대로 말해볼게요. 장소와 대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만저. 나는 왕의 장인이자 외조부이다.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겠다. 이자겸. 그 다음 무신 정권의 혼란을 안정시키고 교정도감을 설치하겠다. 최충원. 다음 서경천도에 반대한다. 내가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진압하겠다. 김부식.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금을 정벌하자. 묘청. 이렇게 하면 중단원 두 번째까지의 내용을 다 풀어봤습니다.